이번 강의에서는 IP 버전 6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P 버전 6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고, IP 버전 4,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P 버전 4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버전 6를 만든 이유는 주소 때문이죠. 주소 길이가 32비트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다 호스트 주소로 쓴다 그러면 이게 32승인데 그렇게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호스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이 아니죠, 이전에 이미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호스트들의 주소를 다 할당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소를 늘리기 위해서 IP 버전 6를 만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IP 버전 6를 만든 거죠. 네, 이 IP 버전 6 주소는 128비트예요. 그러니까 32비트에서 128비트니까 4배를 늘린 거죠. 128비트 주소 길이면은 주소 공간이 앞으로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충분한 길이로 주소를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IP 버전 6를 주소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IP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IP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주소를 늘리면서 기존의 IP 버전 4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드의 수정을 같이 했죠. 그래서 단순히 주소를 32비트에서 128로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간의 필드의 수정이, 약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당한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드의 수정도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IP 버전 6는 IP 버전 4,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P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IP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IP 버전 6는 구성이 이렇게 돼요. 여기 기본 헤더가 있고, 이건 고정이죠. 그래서 길이가 40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헤더에 확장 헤더가 있어요. 확장 헤더. 이 길이는 가변이죠. 그리고 페일로드, 데이터가 따라오게 되죠. 데이터하고 확장 헤더까지 최대 길이가 65535바이트 길이가 돼요. 이런 패킷 구성을 갖게 되는데, 헤더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기본 헤더예요. 그리고 이게 확장 헤더인데, 확장 헤더는 가변이니까 선택사항이고, 이 전체 길이가 이게 2바이트, 2바이트에서 이게 4바이트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고, 그 다음에 주소가 128비트라고 그랬죠. 이 전체 하게 되면은 총 40바이트 길이가 되죠. 그래서 기본 헤더 길이가 40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 헤더가 기본 헤더를 따라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확장 헤더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이 확장 헤더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고, 주소를 확장하면서 헤드의 필드도 변경을 했는데, 주요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은 요 플로우 필드가 들어갔어요. 플로우 레이블 필드가 들어갔는데, 이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 패킷들의 집단, 패킷들의 그룹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패킷들의 그룹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특성이냐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플로우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정 호스트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패킷들,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갖는 어떤 플로우의 패킷들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네트워크로 가는 모든 패킷들, 이런 것들을 동일 그룹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패킷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특성,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킷들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 어떤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우팅도 동일한 경로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동일한 플로우들의 패킷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IP 버전 4 경우에는 이런 필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는 패킷들을 구분을 할 때 결국은 IP 주소를 갖고 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그런 패킷들의 그룹들은 동일한 플로우 값을 붙여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편리하게 패킷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플로우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플로우 레이블 필드가 있어가지고 플로우 값을 플로우 레이블 필드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트래픽 클래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요거는 IP 버전 4에 Type of Service, 서비스 종류 필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필드는 IP 버전 4에서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요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한 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패킷들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킷들은 더 빨리 처리를 하고 어떤 패킷들은 나중에 처리를 하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나 그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패킷을 처리할 때 패킷들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주는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트래픽 클래스라고 하는 필드를 이전에 있었지만은 IP 버전 6의 필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헤더 길이 필드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IP 버전 6 경우에는 선택 필드, 옵션 필드를 전부 확장 헤더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정 길이를 갖는 기본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장 헤더로 넘겨졌기 때문에 굳이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 확장 헤더 경우에는 각 확장 헤더마다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확장 헤더마다 필요한 길이를 명시를 하니까 헤더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는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dentification, Fragmentation, Offset, Flag Field, 이 세 개의 필드는 사실은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어떤 목적이냐면은 패킷 분할, 그러니까 패킷을 프래그멘테이션 할 경우에 이 세 개의 필드가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근데 IP 버전 6 경우에는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한 헤더를 따로 확장 헤더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확장 헤더에 프래그멘테이션이 있죠. 이 44번에 코드를 갖는 확장 헤더가 이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한 확장 헤더예요. 그러니까 이 필드는 더 이상 고정 헤더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확장 헤더로 넘겨버렸으니까. 그래서 IP 버전 6 경우에는 이 세 개의 필드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세 개의 필드를 확장 헤더로 넘긴 거는 지금 고정 헤더에 이 세 개의 필드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IP를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은 물리망의 프레임 길이가 패킷 길이보다 작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 세 개의 필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드물게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필드를 고정 헤더에 반드시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인 확장 헤더로 넘겨버리고 고정 헤더에서는 이거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필드들만 고정 헤더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일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는 확장 헤더로 넘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책선 필드를 제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논란이 많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책선 필드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IP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IP에서 모든 패킷의 에러 검출은 아니지만 최소한 헤더의 에러 검출은 하는 목적으로 책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IP 버전 6에서는 그나마 그 헤더의 에러 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책선 필드마저 이걸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반대도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은 IP 버전 6에서는 책선 필드를 없앴어요. 그 얘기는 IP 버전 6에서는 패킷의 에러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페일로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헤더에 에러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P 버전 4 경우에는 프로토콜 필드가 있었어요. 이 프로토콜 필드는 이 페일로드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콜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프로토콜 필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프로토콜 필드는 결국은 확장 헤더로 넘긴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확장 헤더에 TCP, ICMP, UDP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IP 버전 6에 고정 헤더가 있고 베이스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페일로드에 오는 내용이 이게 TCP다 그러면은 여기 기본 헤더에 넥스트 헤더가 있죠. 이 넥스트 헤더가 결국 요 다음에 오는 헤더의 정보가 뭐냐를 나타내 주는 건데 그 정보가 다른 게 아니라 TCP라면은 요 next 헤더 요 코드 값이 6이잖아요. 요 next 헤더 값이 6이 되면은 그러면은 요 베이스 헤더 다음에 오는 정보는 TCP 헤더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TCP라는 얘기죠.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TCP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IP 버전 4에서의 프로토콜 필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요 next 헤더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헤더를 나타내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은 다음에 오는 정보가 TCP냐 아니냐.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이런 next 헤더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TCP나 UDP가 오겠죠. 그 경우에는 이 next 헤더에 있는 값이 6을 기록을 해두면은 요 next 헤더 다음에 오는 요 정보는 TCP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토콜 필드의 역할을 이 next 헤더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헤더 랭스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IP 버전 6는 베이스 헤더는 고정이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확장 헤더는 그 확장 헤더 자체 안에 그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존재하니까 기본 헤더 이 안에는 헤더의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IP 버전 4의 이 타입 오브 서비스가 트래픽 클래스로 바뀌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토탈 랭스는 페일로드 랭스예요. 같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그, 프래그먼트 옵셋은 다 없앴어요. 근데 없앴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고정 필드에서 사라진 거고 이 세 개의 필드는 결국 프래그멘테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확장 헤더 중에 프래그멘테이션 확장 헤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ime to live는 더 의미를 명료하게 합 리미트로 바꿨죠. 사실상 패킷의 time to live 수명은 합수가 수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합 리미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 필드는 사실상 이 next 헤더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8비트의 주소가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IP 버전 4의 헤더의 필드들을 변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 추가가 된 중요한 필드는 이 flow label이라고 하는 필드죠. 이거는 IP 버전 4에서는 없었던 거죠. 근데 플로우 개념을 IP 버전 6에서는 도입을 했다. 그래서 동일한 특성을 갖는 패킷들의 집단, 그거를 우리가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플로우를 나타내는 값, 그 플로우 레이블 필드, 이거를 새로 만들었다. 그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IP 버전 4하고 비교를 해서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버전 6의 주소, 128비트 주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런 구성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버전 4에서 버전 6로 트랜지션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뭐 그런 것들이 IP 버전 6를 더 얘기한다면 다뤄야 될 주제가 되는데 이건 여기서 혹시 다룰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중요한 그런 사항들은 이상 언급한 내용이 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IP 버전 4인데 IP 버전 6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버전 5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버전 5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인터넷 스트림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ST2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게 사실상 IP 버전 5인데 근데 이 IP 경우에도 주소는 32비트예요. 그러니까 주소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만들기는 했지만은 공개적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사정되고 말았죠. 사실상 버전 5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IP 버전 6는 목적이 주소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128비트로 늘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필드들을 약간 수정을 했죠. 그 수정을 한 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의 IP 프로토콜보다 더욱 간소화했어요. 대표적인 게 책섬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IP 버전 6는 아예 에러는 관여를 안 하는 그러한 프로토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프래그멘테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필드 같은 것들은 이게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할 경우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고정 헤더에 놓을 필요가 없고 선택 헤더, 확장 헤더로 해서 빼버린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헤더를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한 거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에서 강조를 했지만은 IP 버전 6 경우에는 플로우 개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킷의 집단, 그러니까 동일한 특성을 갖는 패킷의 집단을 어떤 플로우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지칭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 동일한 플로우를 갖는,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블 값을 갖는 패킷들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그런 플로우들의 패킷들은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또 다른 플로우의 패킷들 집합들은 또 다르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서비스 차별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플로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패킷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이점도 있죠. 이 플로우 개념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이 IP 버전 6는 언제 사용하느냐.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IP 버전 4를 쓰고 있죠. 언제 버전 6를 사용하느냐는 건데 사실 이 버전 6를 만든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1998년쯤 돼요. 이때쯤에 거의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IP 버전 6는 이때 다 만들었고 이후의 작업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IP 버전 4에서 어떻게 버전 6로 이행하느냐, 요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그 이후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뭐 어느 한순간에 다 중단시키고 버전 6로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순조롭게 아무 문제 없이 마이그레이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작업들이 그 추후에 있었던 건데 근데 이 98년에 작업을 IP 버전 6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는 90년대 중반 뭐 요때 예측할 때는 이 IP 버전 4 주소가 2002년 정도면은 고갈된다. 지금 전제가 있죠, 물론. 지금의 추세로 호스트가 증가를 하면은 2002년쯤에는 고갈된다. 이런 상당히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그래서 작업을 서둘러서 한 거예요. 그래서 99반부에 모든 작업을 끝낸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2002년이면 거의 18년 전인데 지금도 IP 버전 4 지금 주소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이 상당히 틀려진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배경에는 뭐 두 가지 지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IP 버전 4 주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소가 모자랄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어떤 기관에 충분히 준 거죠. 근데 이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IP 주소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설 주소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설 주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설 주소는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IP 주소에서 보겠지만은
그래서 사설 주소를 쓰게 된 것이 IP 버전 6로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IP 주소를 가지고 쓸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냐? 그럼 지금 2020년 입장에서 IP 버전 6는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 근데 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조만간 IP 버전 6를 쓰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뭐 곧 당장 IP 버전 6를 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90년 후반 경우에는, 중반에서 후반 경우에는 IP 버전 6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00년 초반 되면은 더 이상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행하는 그런 작업도 망사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제 경우에도 IP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90년 후반부에 한 5년 동안 IETF 인터넷 표준화 회의 참석을 하면서 IP 버전 6에 대해서 강의도 한 적이 있고 또 글로 쓴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90년대 후반부에는 IP 버전 6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당장 IP 버전 6로 이행할 거로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뒤로 IP 버전 6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긴박성, 그런 것들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예요.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IP 버전 6는 지금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윈도우도 IP 버전 6로 자기 PC 셋업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망 사업자도 IP 버전 6 지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은 상당히 낙관적인 게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망 사업자가 상당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IP 버전 6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무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낙관적인 측면은 있는 거죠.